자,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연산자라는 거는 어떤 연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칙 연산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사칙 연산. 사칙 연산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보통 이 네 가지, 그렇죠? 이 네 가지 연산자를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와 한 가지 더 나머지 연산. 그러니까 이 시연에서는 이 나누기를 하면 목만 나타내줘요. 목. 근데 이 나머지 연산자를 쓰면은 두 값을 나눈 나머지 값만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소개할 건데, 그러면 C 언어에서는 이 다섯 가지 연산을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값을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해야겠죠? 우리가 자료형 보면은 자료형, 그렇죠? 자료형을 보시면은 정수값이 있고 실수값이 있죠. 그래서 이 정수값과 실수값을 이 연산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선언을 할 건데 int first value int second value 그리고 결과값을 저장할 result.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도 좀 해볼게요. first value에다가는 30을 넣고 second value에다가는 20 그리고 result에다가는 정수값, 각각 이제 정수값을 넣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result에다가 first value, 그 다음에 더하기 second value 하면은, 그렇죠? 결과는 뭐가 나오죠? 50이 나오죠. 50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하면은 50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밑에다 쓸게요. 첫 번째, 그렇죠? first value니까 정수값 30. 근데 이 30 어디 있어요? first value 정수형 변수 안에라기보다는, 그쵸? 안에라고 할게요. 그냥 안에 있는 정수값 30과, 자, 되게 길어지죠? second value 정수형 변수죠. 이걸 정수형 변수를 앞에 정수형 변수 first value,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정수형 변수 first value 안에 있는 정수값 30과 정수형 변수 second value에 있는, 원래는 가지고 있는이라는 표현도 좋긴 한데 일단 이해하기 쉽게 해서 안에 있는이라고 할게요. 정수값 20, 그쵸? 을 더한 값을, 길어지니까 밑에다가 20을 더한 값을, 그러면 그쵸? 그거를 뭐해? 정수형 변수 result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주석을 이제 달아주면은 이제 코드 읽는 연습도 되고, 그렇죠? 연산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런 거 좀 자세히 보셔야겠죠. 한 땀 한 땀. 자,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준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대입 연산이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어요, 영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정수값이 50이 나온 걸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더 쓰면 이게 끝입니다. 네, 간단하죠?
근데 이제 주석 따는 게 이제 연습하는 게 조금 귀찮을 뿐이지. 네. 그 다음에 뺄셈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타이핑 가능하면 하십시오. 저는 설명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일단 복사 붙여넣기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자, first value는 30이 있고 second value 20. 이 두 개의 값을 빼기 연산자 하면은 뭐가 되죠? 10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을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까 연산은 50 밑에 10. 자, 곱셈 간단합니다. 곱셈은 여기만 고쳐주면 되겠죠. 네. 이 기호 잘 보시고 이게 곱셈 시연에서 사용하는 곱셈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곱셈 연산자 했었을 때 30 곱하기 20은 600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자, 30 나누기 20 하면 몇이 나올까요? 확인해보자. 뭐 간단하겠지만 1이 나오죠. 네, 1을 하고 나머지가 이제 1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연산도 해봐야겠죠. 네, 나머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퍼센트 기호를 사용한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시면은 10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제 문법들을 보시면은 입력 빼고는 거의 다 쓴 거죠. 그렇죠? 출력 썼고 연산자, 변수, 그렇죠?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배운 문법 다 안 썼다고 얘기했지만 뭐죠? 뭐가 안 썼죠? 우리 배웠던 문법 중에 스캔F 안 썼죠? 비주얼 스튜디오니까 스캔F 언더바 S. 그래서 퍼센트 정수값을 받을 거고 어디에? first value. 네, 여러분들은 다 타이핑 해주세요. 표현하기 위해서 printf 첫 번째 값 입력 땡땡 해주고 스캔F 쓰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두 번째 값 입력해야겠죠? 두 번째 값 입력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값을 받아서 각각의 연산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 한 값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값 뭐 할까요? 30. 아까도 30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값은 5로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덧셈 했을 때 35. 그쵸? 그 다음에 빼셈 했을 때 25. 그 다음에 곱셈 했을 때는 150. 나누기 했을 때는 6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나머지는 없으니까 0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정수값을 가지고 이렇게 연산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값을 했는데 이거 한번 좀 해볼까요? 이것도 되는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곱셈 나눗셈. 자, 여기서 뭐냐면은 연산자 우선순위. 그러니까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건 이런 거죠. 리절트 했을 때 first value 더하기 second value를 하는데 이거랑 곱하기 2. 그렇죠? 이걸 했을 때 혹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제대로 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배웠을 때 가로 안에 있는 연산부터 진행을 하잖아요.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은 좀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역시 n 한 다음에 우선순위 하고 역시 n 한 번 더 해주고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first value는 제가 10을 놓고요.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세컨드 값은 3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선순위가 자 26이 나와요. 이 위에 있는 연산은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네. 자, 뭐냐면은 10하고 3을 더한 값에 그쵸? 곱하기 2를 하니까 26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괄호를 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자, 첫 번째 값을 10 했을 때 16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값을 10을 입력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값 3을 입력했을 때 3이 6 더하기 10.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해서 정수값을 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연산자 우선순위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수 자료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코드는 그냥 놔두고 여러분들 다 하세요. 네, 제가 좀 악덕일 수도 있는데 자, 좀 악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쵸? 다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짓게요. 뭐냐? 아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다시 다 할게요. 네, 영상 길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자, first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랑 동일합니다. first value 아이고 제가 잘못 넣은 거요. first value에다가는 0.7을 넣고요. 0.7 그리고 second value에다는 1.5를 넣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도 다 꼭 타이핑 꼭 해보세요. first value 더하기 second value 한 거를 그렇죠? 여기다 리절트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 한번 볼까요? 포인트 F에다가는 %D 역세시 %D가 아니죠. %F죠. 역세시 한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결과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리절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결과 값은 2.2가 나오고 아까 전에 제가 밑에 연산자 우선순위 하나라서 나온 이상한 값들은 주석 처리를 좀 해줄게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주석 처리할 때 우리가 제가 이것만 가르쳐도 한 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슬래시 두 개를 치면은 코드 한 줄이 주석 처리가 되는데 전체 주석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역 주석이라고 해야 될까? 표현을 해야 될까? 정식 명칭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슬래시하고 그 곱하기 표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치면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거나 슬래시하고 곱하기 하고 어디까지 곱하기하고 슬래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영역을 이제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런 주석도 있다. 일단 네,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결과를 볼게요. 자, 결과 2.2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빼기 결과에서 여기를 마이너스 하면은 빼기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꼭 타이핑 하세요. 일단은 마이너스 0.8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하고 곱하기 표시는 이렇게 해서 결과 확인하면은 1.05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 뭔가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윈도우 계산기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나누기도 될까요? 곱하기라고 했네. 네. 나누기 하면 0.4
6667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까지 연산을 해봤고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해가지고 곱하기 했을 때 연산자 우선순위는 조금 이상하게 나오네요. 예, 더한 값을 곱하기 2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얘를 수정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 했을 때 4.4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를 빼서 이렇게 연산을 하면은 3.7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이죠? 네. 이렇게 해서 3.7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수 연산자도 이제 좀 이렇게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정수와 실수에 대해서 네, 연산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연습을 해 보시고 문제도 한 번씩 꼭 풀어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 연산자에 대한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연산자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뭐 관계연산이라든가 뭐 비트 연산이라든가 이런 걸 또 올릴 거니까 꼭 봐주시고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연산자에 대해서 첫 번째 연산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